안녕하세요. 여풍당당 지구퍼입니다. 멘토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나 조직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 조직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가는 길, 내가 방향성가 달라서 팀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방향과 팀 조직의 방향성이나 스타일,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배제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네트워크 문화 팀에서는 배제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가 아니길 바라고,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아니면 또 본인도 배제시킬 수도 있고 배제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 조직의 리더의 형태로 보는 게 난 좋다고 봐요. 조직이라는 것은, 팀이라는 것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뜻이 안 맞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팀 자체가 투게더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으고, 그리고 또 그 자금을 모으고, 또 함께 움직이면서 어치브먼트 하는 거,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팀이라는 건 첫 번째 목적이나 목표, 방향성이 같아야 팀인 거예요. 근데 방향성 자체가 다르면 팀이 아닌 거죠. 근데 네트워크라는 것은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팀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아니면은 일반 뭐 사조직인지 그런 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직후버들이 이제 주로 듣는 그 네트워커들을 위한 멘토링, 디지털 멘토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팀을 배제한다는 것은 배제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종의 그 잘못된 리더들이 협박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도와준다는 거. 그런데 리더나 업라인들이 할 일은 도와주는 일이고 서포트하는 일이 그 본연이 임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내 마음에 들 수 없고 파트너도 내 마음에 들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적응하는 게, 그 적응들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질문했던 여행을 자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다 보게 되면 음식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잠자리 마음에 안 들어요. 서비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적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팀에도 동일한 목표, 공동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뭐 언어, 소통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언짢을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게, 그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척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협업하고 도와주는 그 개념이고, 막 그렇지 않고 도저히 그냥 봐도 역겹다 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역겹지 않은 좋은 사람들하고 팀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중심이 된 팀을 만들어서 반면교사로 본인은 좋은 팀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안에서 저는 그런 걸 갈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갈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트너가 잘 되면 스폰서는 플러스예요. 근데 스폰서가 잘 된다고 모든 파트너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리더들은 내가 잘 돼야 니들이 잘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다 잘 돼야 맞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는 거, 윈윈, 상생하는 거, 그렇다면 그런 경우 때문에 보상에서 직접 수당이 있고 간접 수당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 때문에 매칭 수당, 육성 수당, 그리고 함께 팀이 잘 됐을 때 후원 수당, 이런 수당으로 분류해주고 그런 대가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업하면서 다 뜻이 맞지 않더라도 사안별로 협업 체제를 갖추고, 개별적인 거는 뭐 개인의 일에 대해서 하루 내가 몇 시간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그걸 저해하고 참견하는 건 그거는 오바라고 생각하는 게, 이럴 때 그거를 배제라고 보는 것보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다 통해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안별로 협업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통제력이라는 건 조직 속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의 역할은요, 법에서도 고지의 의무, 공지의 의무, 알림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면 맨 위에 상위 리더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버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또 오버해서 배제할 필요도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알릴 사항들을 정확하게, 왜 하부 조직들은 그 알림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단체방이 필요하고 공지가 하는 필요하고 밴드가 필요하는 거 그것도 이제는 회사가 다 해주거든요. 회사의 고지사항, 공지사항, 회사 단체나 근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 플랫폼에서도 있지만 또는 직급자 밴드가 있거든요. 직급자 밴드에서 얻은 정보들은 반드시 자기 파트너들에게는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생겼을 때는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특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책임 추궁을 당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라는 건 조직 속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다. 스타일은 각각 다 다르다. 그리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 적응할 때 필요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내심과 평정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리더십 특질 중에 그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보완하고 협업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갈근탕 칡즙을 갈근탕이라 하잖아요. 칡나무하고 등나무는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데 서로 엉켜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 자양분, 영양분을 서로 나누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일으키고 그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갈등을 풀 수 있는 거는 협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통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협상이라는 건 이슈가 뭔지 그리고 서로 입장이 뭔지 상호 이익이 뭔지 협의하고 합의할 게 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부 파트너가 안 되기를 바라는 스폰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트너들이 스폰서 잘 되나 봐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되는 건데 만약 그런 마음을 먹는 파트너들이 많다면 그건 리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건 뭐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하면서 그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가기 때문에 슬기롭게 소통하라, 쿨해져라, 인내하라, 평정심. 정 안 됐을 땐 본인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 윈윈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을 막거나 저해하는 그런 리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쿠퍼 마타리 정민순입니다.